이번 과정은요, 프로스포츠 선수의 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폭력은요, 갑작스럽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스포츠계에서는요, 오래된 관습처럼 내려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어 간혹 이런 뉴스를 보면 스포츠 팬인 저를 비롯한 많은 팬들이 놀라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폭력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프로 선수로서 이러한 인식을 충분히 갖추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며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자신과 타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세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경기에 관련된 모든 것은 신입들이 관리한다. 운동장 정리, 운동기구 관리, 숙소 청소 싹 다 신입들이 해. 알았나? 네, 알겠습니다. 너희들 지난번 경기에서 진 거 이번 경기에서 만회해. 알았어?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이번에도 지면 각오해야 할 거야. 네. 왜 선배들은 화풀이를 우리한테 하는 거야? 그러게. 그래도 졸업 때까지 편하게 생활하려면 그냥 참아. 조용히 있자. 선배님, 혹시 숙소 청소는 다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어쭈, 선배들 얘기에 토를 단다 이거지? 나도 신입 땐 다 그렇게 했어. 이게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 다들 집합! 정신 상태들이 글러먹었어. 일렬로 엎드려 뻗쳐! 와, 요즘은 후배들이 말대답도 하고 세상 좋아졌다.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정신교육 시켜야겠네. 빠져가지고. 최근 스포츠계 학교 폭력 논란으로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인기 농구 스타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뒤늦게 밝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폭로가 프로스포츠 전반에서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학 운동부 3명 중 1명이 욕설과 같은 언어 폭력을 경험하기도 할 정도로 아주 뿌리 깊게 남아 있었는데요. 승리하지 못하면 그 원인을 후배나 후보 선수에게 돌려 신체적, 인격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포츠계의 폭력은요, 이 피해 대상이 언제, 누구에게 향하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렇듯 스포츠계의 폭력 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저도 학창시절에 선배에게 이런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데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각종 폭력.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진 않으셨나요? 폭력은요, 구타, 상해 등의 신체적 폭력과 모욕, 협박, 따돌림, 강요와 같은 정서적인 폭력 모두를 의미하는데요. 특히 스포츠 폭력은요, 스포츠 경기나 훈련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런 폭력의 유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폭력을 살펴보면요, 구타나 상해뿐만 아니라 경기력 향상을 핑계로 혹은 경기 결과에 책임을 물으면서 행하는 모든 물리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전 계획이나 신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운동 강요나 개인의 감정 상태에 따른 물리적인 폭력 등도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이런 신체적 폭력은요, 피해자가 항고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하고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이런 반복되는 신체적 폭력에 의해서 심리적 불안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체적 폭력은요, 육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정신까지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언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과 전체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 권한을 이용해 선수의 경기 참여를 제한하려는 협박, 사전 계획 없이 선수의 개인적인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는 행위, 이러한 모든 행동들 모두가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러한 두 폭력은요, 보통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여 피해자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폭력들, 내 주변의 폭력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셨나요? 무관심, 동료 선수가 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는데도 내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 묵인, 알면서도 모른 채 하며 승인하는 것. 마지막으로 방관, 에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도와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는 것. 이런 폭력에 대한 무관심, 묵인, 방관도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요, 피해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해자보다 방관하는 동료가 더 미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처럼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무관심, 묵인, 방관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 큰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신체적 폭력, 언어 정서적 폭력, 무관심, 묵인, 방관. 이 모든 것이 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변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배가 후배 선수를 훈계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의 도구를 이용해서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행을 한 선수는 출장 정지 제재를 받게 되었고 팬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구단에서는요, 무단 외박한 후배 선수에게 얼차례를 지시하고 신체 일부를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폭력을 행사한 선수는 출장 정지에 제재금 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모 구단에서는 선배 선수가 회식 후에 후배 선수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은 리그의 명예를 크게 실추하여 결국 해당 선수는 제명되었습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의 폭력, 특히 사회적으로 중대 사안으로 여기는 행위인데요.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해 다 함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스포츠계의 폭력에는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폭력의 악습이 대물림되는 현상입니다. 한 선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요, 몸이 좋지 않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자가 선배를 시켜 때리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보복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참는 상황이 반복되었고요. 그러면서 폭력이 자연스레 옳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후배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다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더 맞았다는 이런 잘못된 믿음. 이제는 그런 말로 스포츠계의 폭력을 절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고 계신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으리라 저는 확신해도 되겠죠. 그럼 두 번째 특징은요, 계속 이어지는 관계에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폭력 피해 학생 선수의 80%가 보복의 공포에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더 심각한 건요, 이런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부모님, 동료들까지도 침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바로 2차 가해입니다. 당연히 폭력 피해 신고자는요,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폭력을 더 당하거나 선수 생활에 불이익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2차 가해의 피해자들은 자연스럽게 선수 생활을 그만두거나 견디다 못해 결국 스스로 중단하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폭력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2차 가해 피해는 그래서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포츠맨십이 발휘해야 할 스포츠계에서 악습 대물림, 보복의 두려움, 2차 가해와 같은 더 이상의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혹시 비슷한 생각을 하셨나요? 도와줬다가 나도 당할까봐 두려웠어요. 선수 생활 그만두게 될까봐 아무 말 못했어요.
맞는 게 일상이었지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감독님도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셨으니까요. 굳이 나의 일이 아닌데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같이 괴롭히지만 않으면 모른 척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경기만 잘하면 감독님께 인정받으니 가해 선수는 계속해서 다른 선수들을 괴롭혔어요. 주변 폭력에 무관심, 묵인, 방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심리학 용어 중에는요, 방관자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방관자 효과는요,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나 하나쯤이야, 에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생각하고 어려움에 부딪힌 사람을 외면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방관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는 방관. 이제는 방관이 아닌 나부터 악습을 끊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폭력,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한 행동이나 가볍게 툭툭 치는 이런 행동조차도요, 때에 따라서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요,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내립니다. 또한 2명 이상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습니다. KLPGA에선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로 회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나 민형사상의 법을 위반하여 구속, 구금, 실형 선고를 받아 협회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경우 6개월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벌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회 지탄을 받을 정도의 범법 행위로 민형사상의 중형 선고를 받아 협회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에는요, 제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협회 및 회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에는 제재를 받습니다. 첫째, 학교 폭력 및 인권 침해 등의 관련 서약서의 중요 부분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음이 회원 입회 이후 밝혀진 경우. 둘째, 과거의 학교 폭력, 인권 침해 등 관련 피해자 및 관계자에 대한 회유, 협박, 조롱, 기타 부적절한 대응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경중에 따라 경고, 벌칙금, 출장 정지, 자격 정리, 제명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협회 및 회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협회에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가중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폭력을 방관하거나 묵인하지 않고 협회에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합니다. KLPGA는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각 프로 단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 외에도 스포츠 윤리센터에 스포츠계 인권침해 신고처가 있습니다. 폭력 근절을 위해 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해 주세요. 대한체육회에서는요, 스포츠 폭력 가해자는 영구 퇴출한다는 강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스포츠 폭력에 이제는 가해자에 대한 관용이 없습니다. 폭력의 가해자, 프로스포츠 선수 생활의 끝, 영구 퇴출을 의미합니다. 프로스포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피해자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폭력, 절대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방관, 묵인하지도 않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그리고 스포츠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